반도체 시장은 죽지 않는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러면 그 LPU에 대한 관심이 또 갑자기 생기면서 LPU 관련주들을 막 찾으세요. 베라루빈의 언어를 추론하는 거에 전문적인 칩을 하나 더 넣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정학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반도체주를 사는 것이 좀 타당한가라는 관점. 네. 사기에는 막상 또 빠질 것 같고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분들은 아직까지 일단 회복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자마자 하락을 하니 비중을 좀 확대시키자니 좀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텐데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그때마다 좀 늘려가는.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가 좀 없었더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들거든요.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충분히 충분히 23만 원에서 한 25만 원대 경신하는 흐름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기세가 그 이전에 너무나 좋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음. 오히려 일단 이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가 좀 부각됐던 한 2거래일간 너무나 심한 변동폭 때문에 사실 네.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매수했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뭐 패닉 상태에 좀 빠지면서 이걸 정말 팔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공포감이 굉장히 좀 네. 휩싸였던 흐름이었고 일단 일주일 지나고 2주째 지나고 난 이후에 수급 동향들을 보면 그래도 다소 좀 그 이전과 같은 투매 효과들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무시무시했었죠 변동성이. 네. 예. 일단 수급 동향들을 좀 봤을 때 네. 사실 어제 종가 기준에서 외인이 16조 1천억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네. 양시장 거쳐서 기간이 6조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20조 9천억 정도를 좀 매수하면서 이제 그나마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줬는데 네. 이 부분이 뭐 오늘까지에 대한 흐름을 좀 보면 외인의 매도세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계속 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데이터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한 45조 원 정도를 외인이 좀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는 뭐 지수의 상방을 좀 제한시켰다. 역으로 생각하면 향후에 외인 수급이 이 전환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수 상승과 함께 외인의 수급 유입이 중요한 또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3월달 전체 그 평균 주가 수익률이 한 9% 정도 마이너스고요. SK하이닉스가 한 8% 정도 마이너스를 좀 기록했는데 이전 뭐 한 15%대, 13%대에 대한 대비보다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낙폭은 좀 축소를 했다. 그러니까 뭐 최저점 기준에서 보면 거의 뭐 단기적으로 한 20%대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일단 뭐 지정학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완충 작용을 좀 했다. 이 부분은 좀 수급의 요건 때문에 좀 유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빅투의 개별적인 수급 여건을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크게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두 종목에 약간 이 수급 PB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인이 7조 8천억 정도 좀 매도를 했고요. 기간이 1조 3천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외인이 2조 9천억 정도 매도했고 기간이 오히려 4천억대 정도를 매수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착시가 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급 기조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외인과 기간의 수급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좀 덜 받았다. 예.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지정학 네.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반도체주를 사는 것이 좀 타당한가라는 관점. 네. 그러니까 사기에는 막상 또 빠질 것 같고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분들은 아직까지 일단 회복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자마자 하락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확대시키자니 좀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텐데 일단 뭐 한 가지 기조를 보면 우리가 2월 말 기준과 3월 초 기준에 대한 주가 수급이 좀 달라졌다는 점 아까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 기조가 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있고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1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내용들이 재차 좀 상향되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한 달 전, 두 달 전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큰 폭의 어떤 편차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 제가 20조 원대 중반, 많아야 30조 원대 초중반 이렇게 좀 네. 말씀드렸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면 40조 원대 또 초중반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2분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폭이 더 커진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업황과 일단 실질적인 어떤 실적의 어떤 유인 효과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그 괴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이 증시 정책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유효하다는 점. 우리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내용들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중복 상장이라든가 일단 뭐 분할 상장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여건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 향후에는 뭐 상속세법을 좀 개정하는 요인들은 저 PBR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 주가 하방 압력을 좀 주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인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국적으로는 시장이 견조한 수급의 유동성들을 좀 유입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빅2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충분한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 업황 주기를 PBR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3년 네. 주기로 오르고 내리고 좀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AI 산업에 대한 사이클 기조가 확장 기조를 좀 가져가고 이 부분이 장기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을 오히려 이제는 순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이 방식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좀 가치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일단 이전의 흐름들 좀 봤을 때는 2월 말 기준의 코스피 PBR이 2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 논리에 의해서 좀 상승했다기보다는 펀더멘탈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반영이 됐던 반도체 빅2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효과들과는 좀 다르고요. 지정한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되기 이전의 상황들을 좀 보니까 반도체 업사이클이 이어졌던 뭐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유동성 랠리 장세 중에서 PBR이 고점을 좀 찍고 난 이후에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PBR이 정체 흐름을 좀 가져갔지만 반도체 업사이클이 유지되는 그 시점에는 오히려 PBR이 재차 더 증가됐던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도 뚜렷한 업사이클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지정한 리스크가 뭐 더욱더 뭐 중동 전체 전쟁으로 예. 확전되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뭐 돌발 변수 요인들이 좀 없다면 저는 충분히 사이클 기조와 함께 추가적인 어떤 이 코스피 지수의 PBR 부분들은 더 부여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반도체 빅2를 중심으로서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뭐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보다 뭐 일단 돌발 변수에 의한 뭐 주가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이니까요. 추가적으로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되거나 뭐 오늘같이 장중에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일단 뭐 비중 축소가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그때마다 좀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전체 많은 총량들을 한 번에 좀 담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큰 구간에는 재차 여러 차례를 좀 분할해서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은 최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조금 힘들다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종목별 호재라든지 네. 뭐 지난주는 중순부터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였죠. 그래서 여전히 중심은 반도체가 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지금 녹화일이 18일이니까 전일 또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냈어요. 네. 예. 마이크론은 오히려 최근에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다가 기간 조정을 좀 예쁘게 했습니다. 차트 이런 거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기도 지금 뭐 추가 업사이드는 더 있을 것 같고 또 내일 마침 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19일 날 새벽에 또 실적 발표하니까 아마 이게 영상 올라갈 때쯤 다 나왔겠지만 그것도 이제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마이크론이 올라갔을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러면 마이크론이 잘 나오면 이제 우리랑 겹치는 게 1월, 2월 달 실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분 겹치고 특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등하는 애 성적표를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1, 2등이. 예. 그래서 2등이 이렇게 보면 2등이랑은 또 거의 사업 구조가 같고 메모리만 하는 회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잘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제가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 20만 원, 뭐 하이닉스 100만 원 정도가 걸릴 자리여서 계속 걸렸거든요. 어제도 좀 거기가 넘어가니까 또 팔고 뭐 이런 자리였는데 오늘은 그 위에만 좀 안착을 해주면 그렇죠.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이제 4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 다음에 또 얼마 뒤에 또 한 보름 지나면 또 이제 본 실적 하이닉스 실적 이렇게 나오겠죠. 1분기 잘 나오겠죠. 이제 그걸 보고 가이던스들은 이제 대부분 올라와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한 40조에 거의 수렴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가 한 35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를 맞춰주면 또 눈높이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그러면 200조를 버느냐, 뭐 250조를 버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에 상반기까지의 전망이 좀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계 사람들은 관심이 되게 많았고, 뭐 이제 지금 원래 이게 개발자 회의인데 그렇죠. 옛날에 쿠다 때문에 만들어진 회의인데 네. 사실은 개발자 회의였는데 지금 납품업자가 이게 오히려 이제 최태원의 정도가 CES보다 더 맞아요. 큰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심지어 뭐 신세계까지 언급이 되는 이제 맞아요. GTC의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 쪽에 좀 많이 컸고, 근데 2시간 반 내내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AI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학습형 시장에서 또 추론형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변환점에 변곡점에 서 있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다 하겠다. 거기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로크라고 해서 이제 GROQ 이게 인수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왜 인수했나 봤더니 LPU 되게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수주했다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기자분들이 HBM에 집중하는 동안 삼성 파운드리는 그로크의 그 LPU를 이미 생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파운드리가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년 흑자 전환에서 목표를 4분기로 당겼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HBM4 다이 때문에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로크가 있었다. 예, 그로크의 이제 그 지로크 3죠, 정확히 3에 들어가는 LPU를 만들고 있었고, 그 LPU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베라루빈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베라루빈의 언어를 추론하는 거에 전문적인 칩을 하나 더 넣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추론형 반도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 추론형 반도체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자기 AI 가속기 내에. 거기에 또 이제 뭐 지금 우리 그동안 잘 아는 뭐 네트워킹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니모클로라는 이제 오픈클로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오픈클로. 근데 창업자가 저기 오픈AI도 가셨더라고요. 근데 오픈클로가 AI 에이전트를 서막을 알리는 상품이었다면 이게 기업들용으로 니모클로라는 걸 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픈클로는 저는 좀 생소한데요. 네, 그것도 이제 그런 그 AI 업체 소프트웨어 하나예요. 네. 그분도 그 이제 오픈클로가 그 창업자가 뭐 캐나다 분인가 뭐 그런데 네, 네. 국적은 이제 일단 그게 AI 그러니까 내 그 개인 비서를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컴퓨터 안에 연결을 시켜 놓으면 알아서 이것저것 내가 명령하면 알아서 해주는. 그래서 완벽한 AI 에이전트. 우리가 지금 이제는 재미나게 쓰시려면 들어가서 치고 물어보고 엔터 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크게 던져놓기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니모클로라는 걸로 기업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 소프트웨어부터 이제 이게 다 그러면서 이거를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결국엔 그 사업을 자기들이 하면서 칩을 팔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또 로봇 얘기도 했고, 뭐 로봇에 들어가는 칩도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이따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네. 현대차에 들어가는 칩도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음.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추론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베라루빈 그다음에 뭐 파인만 이런까지 쭉 이어지는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러면서 27년도 예상 매출을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발표하니까 또 이제 난리가 났죠. 이게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오히려 빼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LPU에 대한 관심이 또 갑자기 생기면서 LPU 관련주들을 막 찾으세요. 그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 다 그렇죠. 그렇죠. LPU가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을 추론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로크에 설계한 전용 칩인데, 이거를 만약에 삼성이 만들면 누가 테스트 검사를 하겠냐? 두산 테스나가 막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기판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어? 그러면서 또 기판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전에 CPU를 주목했는데 CPU는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광통신 관련된 것들. 근데 약간 초쳤죠, 젠스랑이. 구리랑 광통신이랑 같이 둘 다 필요하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픈클로의 기업형 모델 리모클로도 발표하면서 결국엔
본인들이 AI 에이전트까지도 손을 대겠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젠스랑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젠스랑 CEO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한마디로 지가 다 해먹겠다 이런 얘기. 또 여기 엔비디아 주요 고객사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엔비디아랑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신세계를 마지막 끄트머리 언급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정용진 회장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그래 보입니다. 예. 그리고 AI 팩토리부터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제 추후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반도체 시장은 죽지 않는다. 당분간은 호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이걸 D램을 얼마나 쓸 거냐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루빈에 베라가 이제 CPU 이름이잖아요. 그 베라에도 삼성 게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소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CPU를 도와주는 메모리도 삼성이 소캠이라는 거에다가 담아서 주는 거죠. 패키징을 해서. 그래서 소캠 관련된 기판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보였고요. 메모리 관점에서는 이제 수요 급증이 계속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30년까지는 그분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 뭐 유리기판도 한번 그러게 거짓말했잖아요. 납품하고 뭐 팔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 팔고 왔다 그랬는데 네. 예, 한 장도 안 팔린 거. 샘플만 갔나 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반도체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